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령이 더해주셨네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세금에 관한 법률을 없애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박현근 변호사님께서 또 다른 의견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후반부로 갈수록 좀 열띠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직접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신 사항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본안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이미 위헌 소원으로 본안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본안 심리 중이고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인데, 아마 지금 관련 사건들 이제 김 변호사님 올린 사건이 또 병합이 된다면 한꺼번에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건들이 수차례 있었지만 청구인 적격이나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본안 전 판단에서 이제 대부분 각하 처리됐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본안 심리에 올라간 사건이 2014년도에 있었고 지금 현재 아직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의 합헌성에 관한 면과 좀 필요성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실 이제 단순히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재건축 개축 사업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일단 우리나라 실정상 대부분 단지형 아파트고 이게 다 대규모로 이제 건설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 역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반되고 또 도시기반 시설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또 추가적인 부담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성격을 가지고요. 따라서 관련 법령도 우리 부정법에서 규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개발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이 공공개발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개발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개발 이익을 노리고 투기 수요가 당연히 따라 붙습니다. 당연히 투기 수요가 유발되면 주택 가격이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있고, 따라서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이걸 공공이 가지느냐 또는 사인에게 귀속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공이 전부 가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사인에게 전부 다 귀속되도록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공이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06년에 도입됐지만 제대로 법 적용이 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 바뀌면서 사실상 유예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12월 31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법률이 실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앞에서 발제자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념적 철학은 어쨌든 토지 공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또 이미 토지 공개념이란 그 이념 자체는 우리 과거 헌법재판소 8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 내에서 토지 공개념 이론을 결정 내에서 받아들였고,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상대적 권리 또 사회적 제약, 사회 기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결정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토지 공개념 3법으로 89년 12월 30일 날 3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토지 공개념 이념 하에 그 3법이 통과가 됐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부 초기 시절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이제 토지 공개념 논의가 최근에 헌법 개정 논의와 맞물리면서 사회주의 정책이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89년도에 이미 도입되었고 그 이념에 따라서
3법이 그 당시에 제정된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비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토지공개념 3법, 토지공개념 입법한 이 3법뿐만 아니라 이 재건축 이익환수법이 그 헌법적 근거는 뭐 헌법 23조 2항이라든지 헌법 119조 2항, 헌법 122조 2항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곧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논의에 따라서 헌법적 근거도 다시 한 번 더 설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위헌인가 논의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지금 있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뭐 토지의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그 사회적 기능이나 또는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이 다를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헌재에서 그 공동체 이익이 보다 우선시 되므로 보다 그 제한이 또 가중될 수 있다고 이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나서 그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이유에 따라서 토초세법을 다시 개정하고 난 이후에 그 개정된 토지세법에 대해서 다시 위헌 심사가 들어갔는데 모두 합헌 이유가 났던 것도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기속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합헌 판결이 났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과거 헌법적 불합치 판결 났던 그 이유들을 좀 더 반추해서 보면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지금 논의에서 비슷하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자면 그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해서 논의를 이미 매듭을 지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정리된 쟁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바로 위헌으로 나올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실 이제 개발 이익을 개발 단계에서 회수할 것인가 또는 처분 단계에서 환수할 것인가, 이거는 뭐 입법 정책의 문제가 되겠죠. 처분 단계에서 회수한다면 결국 양도소득세로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조세라는 게 이제 재정 충당적 기능도 있지만 정책 유도적 기능도 있거든요. 이 부담금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뭐 실질상 뭐 조세나 마찬가지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이미 부담금의 실질이 조세라고 그렇게 이미 판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개발 단계에서 환수하는 문제 또는 처분 단계에서 환수하는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연 그 재정 충당적 기능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환수를 했을 때 그 정책 유도적 기능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 정책 유도적 기능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기능이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양도소득세로서는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처분 단계가 아닌 개발 단계에서 미리 환수하는 형태로 이제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담금 형태로 가능하다. 그게 이제 지금 과거 헌법불합치 판결의 논리,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그 논리를 그대로 끌어오면 지금 그 논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사실 과거 이제 토지세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게 법 자체가 어떤 세율을 정하는 기준시가를 법령에서 두지 않고 그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분, 그 점은 이제 개정하면서 법률에 두어서 해결을 했고요. 그런 문제는 지금 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을 조사하는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이후에 뭐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그 전문가, 즉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전문가에 의해서 그 하급 공무원의 그 일반 행정청의 하급 공무원에 의해서 주목구구식으로 토지 가격 그 해당 그 시가가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서 조사되도록 해서 그 문제도 지금 현재 그 합헌 판결 나온 이후에 그 지금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도 마찬가지로 그 논리를 끌어오면 그럼 마찬가지로 토지 가격 조사의 전문성 문제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획일적으로 50% 과세를 한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바꿔서 합헌 결정을 받아냈는데 마찬가지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도 마찬가지로 획일적으로 단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기준을 정해서 10%부터 50%까지 누진 단계로 해서 과세하는 걸로 과세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중 과세 문제도 이제 당연히 처분 단계인 양도세 부과 단계에서 기존에 이제 먼저 부과했던 이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중 과세 문제도 해결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자체가 바로 위헌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의로 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금까지 현재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해왔던 결정례를 좀 비추어 보면 좀 더 다시 한번 반드시 단순하게 위헌으로 갈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이익을 결국에는 공공이 어떻게 해소하느냐, 공공이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 그리고 지금 사인에게 전부 기속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결국 헌법재판소 논의로 넘어가면 결국에 과잉금지 원칙 유예 여부도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는 평균 이제 9억 정도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또 최대 17억 정도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이제 본다면,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부과되는 거는 평균 이제 4억, 최대 8억 해서 이 정도 부담금이 이제 부과되는 건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 바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합헌 결정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경제적 자산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세계 금융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이제 국내 최근 통계 발표된 논문을 보면 국내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의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과거 이제 2008년 이전 기준으로 한다면 63.1%였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66.4%로 더 늘어나서 결국 부의 편중이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자산 양극화가 계속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좀 가중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의 편중을 좀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또 이제 서민 이 해당 재원 자체가 공공의 재원으로 모두 확보가 되면 모두 이제 공공에 이제 소유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주거 복지라든지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란 점을 좀 생각을 한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시점에서 과연 불필요한 제도고 위헌인 제도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분 이제 우리 김준영 교수님 발표를 좀 들으면서 사실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시민사회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급진적으로서 더 들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재원, 이 공공의 재원이 발생하는데 이 공공의 재원을 이제 국가가 해당 지역이 아닌 이제 다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소유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해당 지역에 한해서 이 공공 재원을 다 쏟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한다면 해당 재원을 실질적으로 쏟아붓는 거는 결국 해당 이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까 부담 가능한 해당 지역에 부담 가능한 소득 계층이 해당 지역에서 사실상 방출되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고 하는 거면 결국 해당 지역에서 해당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건설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저희로서는 더 환영할 만한 의견인데, 과연 이게 해당 지역의 사업성과 비교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사실상 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더 건설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과연 해당 지역 주택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